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도민하는 교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반장 도혜의 수업 노트가 쥐어져 있었다. 노트 한 귀퉁이에 도혜의 손글씨로 적힌 오늘은 피곤해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체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미나의 가슴을 간지리는 듯했다. 미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들여다보았다. 도혜의 필체는 그녀의 성격처럼 완벽했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글씨, 마치 도혜 본인처럼. 미나야,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미나는 화들짝 놀라 노트를 덮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도혜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우산을 들고 교복 치마에 물기가 살짝 배어있는 모습. 그녀의 미소는 교실 전체를 밝히는 태양 같았다. 미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가 와서. 기분이 좀. 미나는 대충 둘러대며 노트를 도혜에게 돌려주었다. 도혜는 고마워하며 받아들고 미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 가벼운 접촉에 미나는 온몸이 떨렸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해질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혜는 학교의 반장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소녀였다. 키가 크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미모의 소유자. 그녀는 항상 웃었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으며 선생님들의 신뢰를 독차지했다. 미나는 그런 도혜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온 봄, 신입생 환영회에서 도혜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할 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눈빛은 따뜻했다. 미나는 그날부터 도혜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 펜을 돌리는 습관, 친구들과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공유하는 그 친절함. 하지만 미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한국의 학교는 그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금기였다. 미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말에 시달려왔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그게 당연한 거야, 집안의 기대, 사회의 시선. 미나는 그런 벽 앞에서 조용히 도혜를 사랑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오후, 미나는 도혜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다. 반장과 부반장으로서의 일이었다. 도서관은 학교 구석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로 나무서가 사이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도혜는 책을 정리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로맨틱해. 미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훔쳐보았다. 미나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도혜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걱정으로 물들었다. 미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시험 스트레스. 도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같이 공부하자. 우리 둘이서. 그 손의 온기가 미나의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만나. 도혜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부드럽고 애정 어린 톤. 미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여보, 도혜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 미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어야 했다. 학교 복도에서 도혜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을 몇 번 봤지만 그게 연인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미나는 노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도혜는 전화를 끊고 미나를 보며 웃었다. 미안, 내 남자친구야. 축구부 선배.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행복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다. 도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했다. 미나는 그날부터 더 깊이 숨겼다. 사랑은 멀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후로 미나는 도혜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 체육 시간, 도혜가 배구공을 던지며 웃는 모습. 점심시간, 그녀가 도시락을 나누는 친절함. 미나는 매 순간 고통스러웠다. 한국의 봄은 화사했지만 미나의 마음은 겨울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울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왜 그래? 친구들하고 잘 지내? 미나는 엄마라고 대답하며 베개를 안았다. 어느 날 학교 축제 준비로 미나는 도혜와 짝이 되었다. 카페테리아에서 포스터를 그리며 도혜는 미나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다. 미나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려. 나처럼 못해. 미나는 웃었다. 반장님은 뭐든 잘하시잖아요. 도혜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나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피곤해. 데이트 신청만 하고 공부는 안 도와주네. 미나는 가슴이 아팠다.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내가 도와줄 텐데. 그날 밤 미나는 꿈을 꾸었다. 도혜가 자신을 안아주는 꿈을 깨어나 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해야를 봤어. 그녀의 미소가 나를 죽여. 한국의 청춘은 아름다웠지만 미나에게는 고독의 연속이었다. 도혜의 남자친구, 이름은 준호였다. 축구부 에이스, 인기 만점. 미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왜 하필 그일까 싶었다. 축제 당일 학교는 활기찼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 떡볶이와 호떡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도혜는 무대에서 MC를 맡아 빛났다. 미나는 객석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내 사랑은 영원히 비밀이야. 하지만 그 순간 준호가 무대 뒤로 도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미나는 그 광경을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는 안 돼? 축제의 열기가 가신 후 미나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다. 한강이 반짝이는 저녁 노을 아래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혜야, 왜 나를 모르니? 그녀의 사랑은 일방적이었다. 도혜는 미나를 좋은 친구로만 봤다. 반장과 부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음 날 도혜가 미나를 찾아왔다. 미나야, 어제 축제 어땠어? 재미있었지?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반장님 MC 최고였어. 도혜는 웃으며 미나의 팔을 잡았다. 고마워. 준호가랑 같이 갔는데 재미없었대. 나 혼자 무대 서는 게 더 좋았어. 미나는 그 말에 희미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니? 학교 생활은 계속되었다. 가을이 다가오며 단풍이 물들었다. 미나는 도혜와 함께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했다. 도혜는 수학 문제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미나야, 도와줘. 미나는 가까이 다가가 설명했다. 그녀의 체향이 코끝을 스쳤다. 장미 향기 같은 부드러운 냄새. 미나는 집중하지 못했다. 이 순간만이라도. 하지만 도혜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준호의 메시지. 오늘 데이트하자. 도혜는 미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내일 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집에 돌아온 미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다. 미나야, 너 남자친구는 언제 사귀니? 이 나이에 친구들 다 사귀는데. 미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엄마, 나중에 그녀의 방은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물려준 물건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미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가? 어느 날 도혜가 울면서 미나를 찾았다.
미나야, 나 준호랑 싸웠어. 미나는 놀라 그녀를 안았다. 도혜의 눈물이 미나의 어깨를 적셨다. 무슨 일이야? 도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가 다른 여자랑 사진 찍은 걸 봤어. 친구들이 알려줘서.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기회인가? 하지만 그녀는 도혜를 위로했다. 혜야, 너는 충분히 좋아. 그는 바보야. 그날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혜는 커피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준호랑 사귄 지 6개월 됐어.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피곤해. 미나는 듣기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혜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다. 혜야, 너는 강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도혜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미나야.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그 손길에 미나는 용기를 냈다. 혜야, 나 너를. 하지만 도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준호의 사과 메시지. 도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미안, 나 갈게. 화해해볼게. 미나는 또 혼자 남았다. 왜 항상 이렇게?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학교는 크리스마스 파티로 들떠. 도혜는 준호와 화해한 듯 행복해 보였다. 미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파티에서 도혜가 준호와 춤을 추는 모습. 미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다. 넌 왜 이렇게 약해?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날 밤, 도혜가 미나의 집으로 왔다. 미나야, 나 준호랑 헤어졌어. 도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방에서 두 사람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혜는 울면서 말했다. 그가 날 속였어. 다른 여자랑. 키스 사진. 미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 놈, 왜 사귀었어? 도혜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미나는 도혜의 등을 토닥였다. 혜야, 너는 빛나. 그런 놈 필요 없어. 도혜는 미나를 보며 웃었다. 미나야, 너 진짜 좋은 친구야. 친구. 그 단어가 미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도혜는 미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미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 사랑은 지켜줄게. 새해가 밝았다. 학교는 방학 중이었지만 미나와 도혜는 만나기로 했다. 설날을 맞아 가족 모임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눈 쌓인 길,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도혜는 새해 소원을 말했다. 올해는 더 강해질 거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혜야 곁에 있을게.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떡국을 먹었다. 도혜가 만든 집밥. 맛있어. 도혜가 물었다. 미나는 최고야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도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미나야, 너 덕분에 나 버텼어. 헤어질 때 내가 없었으면. 미나는 가슴이 벅찼다. 이게 사랑인가? 학교가 재개되자 도혜는 더 밝아졌다. 반장으로서의 책임감, 친구들의 지지. 하지만 미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여전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도혜가 미나에게 쪽지를 넘겼다. 점심 같이 먹자. 미나는 미소 지었다. 식당에서 두 사람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다.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 도혜는 웃으며 말했다. 미나야, 너 요즘 예뻐졌어. 머리 스타일 바꿨어? 미나는 부끄러워하며 아니, 그냥이라고 했다. 사실 도혜를 위해 머리를 자른 거였다. 도혜의 취향을 알기 위해 그녀의 SNS를 훔쳐봤다.
도혜는 단발을 좋아했다. 그 작은 변화가 미나의 용기였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도혜의 친구들 중 하나, 지은이가 미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미나, 너 혜야한테 너무 붙어 있지 않아? 지은이는 속삭였다. 미나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지은이는 웃었다. 한국에서 그런 친구는 위험해. 소문나면 어떻게 해? 미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사회의 시선, 학교의 규율. 레즈비언은 이상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봄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 여행이 있었다. 제주도로의 수학여행. 비행기에서 도혜가 미나 옆에 앉았다. 미나야, 창가 줄게.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감정을 삼켰다. 도혜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여기 오니 마음이 가벼워. 준호 생각 안 나? 미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순간은 내 거야. 여행 중 밤에 숙소에서 도혜가 미나의 방으로 왔다. 미나야, 불면증이야. 같이 이야기할래?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봤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별이 많았다. 도혜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준호 헤어진 후로 사랑이 무서워졌어. 또 배신당할까 봐. 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혜야, 진짜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도혜는 미나를 보며 물었다. 그런 사랑, 너는 알아? 미나는 심장이 멎을 듯했다. 말할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영화에서 봤어. 도혜는 웃었다. 미나야, 너 로맨틱해. 그 밤,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미나는 한계를 느꼈다. 도혜의 상처는 깊었고 그녀의 사랑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학교로 돌아온 후 도혜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클럽 활동, 문예부. 미나는 그 부에 가입했다. 도혜와 함께 시를 썼다. 도혜의 시는 감정적이었다. 바람처럼 스치고 가는 사랑. 미나는 그 시를 읽으며 울었다. 이게 나에 대한 거라면? 그러나 반전이 왔다. 준호가 도혜에게 다시 다가왔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 도혜는 흔들렸다. 미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은이로부터. 혜야가 준호랑 다시 만난데 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가 있는데. 그녀는 도혜를 피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도혜가 미나를 쫓아왔다. 미나야, 왜 그래? 나 무시해. 미나는 눈물을 참았다. 아니, 바빠서. 도혜는 미나의 팔을 잡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미나는 도망쳤다. 말할 수 없어.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날씨, 학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바빴다. 미나는 도혜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집에서 K-드라마를 보며 위로를 찾았다. 사랑의 아픔이라는 드라마, 주인공이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는 이야기. 미나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나도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도혜는 준호와 재회했다. 학교 복도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모습. 미나는 그 광경을 보고 화장실에서 토했다. 왜 나한테는 안 돼? 그녀의 사랑은 독이 되었다. 친구들도 미나의 변화를 눈치챘다. 미나야, 요즘 왜 그래? 아파. 미나는 괜찮아 라고만 말했다. 방학이 시작되자 미나는 알바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서울의 번화가 젊은이들로 가득. 하지만 미나의 미소는 억지였다. 어느 날 도혜가 카페에 왔다. 미나야. 여기서 일하네. 도혜의 놀란 표정. 미나는 당황했다. 응, 여름 알바. 도혜는 커피를 주문하며 앉았다. 준호랑 왔어. 저기 봐. 준호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커피를 엎을 뻔했다.
또 그놈의 도혜는 미나에게 속삭였다. 미나야, 나 옷 다시 준호랑 잘 될 것 같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 냈어. 미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혜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하지만 왜 이렇게 아파? 한국의 여름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울렸다. 미나는 창문을 열고 비를 기다렸다. 비가 오면 눈물이 섞여 잊을 수 있을까? 방학 중반, 도혜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나야,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 장소로 갔다. 한강공원, 그 벤치. 도혜는 울상이었다. 준호가 또 배신했어. 이번엔 진짜야. 다른 여자랑 동거 중이래. 미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안도감이 스쳤다. 드디어 깨달았어. 도혜는 미나를 안고 울었다. 나 바보야. 왜 또 믿었지? 미나는 그녀를 달랬다. 혜야, 이제 그만해. 너는 더 나은 사람 만날 거야. 도혜는 고개를 들고 미나를 봤다. 미나야, 너처럼 좋은 사람이. 이미나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이게 고백인가?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강을 물들였다. 도혜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나 이제 사랑 무서워. 하지만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나는 멈칫했다. 혜야, 나. 도혜는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야. 친구로서 고마워. 미나는 또 실망했다. 왜 항상 친구? 하지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방학 동안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미나는 조용히 곁을 지켰다. 한국의 여름 축제, 불꽃놀이를 함께 봤다. 하늘에 피는 불꽃, 도혜의 미소. 미나는 그 광경을 영원히 새겼다. 학교가 재개되자 도혜는 변했다. 더 강하고 독립적. 준호와 완전 결별.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비밀을 안고 있었다. 어느 날 문예부 모임에서 도혜가 시를 낭독했다. 숨겨진 사랑의 그림자. 시의 내용은 미나를 닮아 있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마음. 빛을 받지 못한 채 미나는 눈물이 고였다. 모임 후 도혜가 미나에게 물었다. 미나야, 그 시에 내 생각 들었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름다워. 도혜는 미나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 요즘 이상한 꿈 꿔. 여자가 나를 안아주는 꿈. 미나는 놀랐다. 혜야도. 가을이 깊어지며 학교는 대학 입시 열기로 들떴. 미나와 도혜는 함께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도혜의 눈빛이 변했다. 미나를 볼 때 더 깊고 더 길게. 미나는 그 변화에 희망을 품었다. 아마도. 하지만 충돌이 터졌다. 지은이가 소문을 퍼뜨렸다. 도혜랑 미나 이상한 사이래. 학교 복도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도혜는 화를 냈다. 그런 소문, 무책임해. 하지만 미나는 두려웠다. 만약 들키면. 어느 날 도혜가 미나를 옥상으로 불렀다. 미나야, 그 소문. 내가 걱정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야, 나 사실. 도혜는 미나의 말을 막았다. 나 알아. 내가 나 좋아하는 거. 미나는 얼어붙었다. 언제? 도혜는 웃었다. 오래전부터. 내 눈빛 봤어. 하지만 나 남자친구 있었잖아.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혜야. 나 포기할게. 도혜는 미나를 안았다. 바보, 왜 포기해? 나도. 너 좋아해. 그 말에 미나는 세상이 멈췄다. 도혜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부드러운 키스. 한국의 가을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준호가 돌아왔다. 혜야, 나 후회해. 다시 이 도회는 거절했다. 끝났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회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과거 사진, 도회의 사적인 이야기. 이거 퍼뜨리면 내 인생 끝이야. 의 도회는 흔들렸다. 준호야, 제발. 미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도회로부터. 미나야, 나 준호 때문에. 우리 못 만나? 미나는 분노했다. 왜? 그놈 말 들어. 도회는 울었다. 학교 생활, 미래. 다 망칠까봐 미나는 도회를 안았다. 혜야, 나랑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은 준호를 대면했다. 학교 뒤편. 준호는 비웃었다. 레즈비언. 웃기네.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미나는 소리쳤다. 내가 배신자야. 준호는 사진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하지만 도회는 용기를 냈다. 퍼뜨려. 난 이제 두렵지 않아. 준호는 물러섰다. 좋아, 후회할 거야. 소문이 퍼졌다. 학교는 술렁였다. 선생님들의 시선, 친구들의 속삭임. 미나의 엄마가 알게 됐다. 미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미나는 울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나야. 엄마는 충격받았지만 결국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도회의 가족도 비슷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혜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두 사람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컸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변태들. 미나는 포기하고 싶었다. 혜야, 우리 끝내자. 도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를 걸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겨울이 왔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 미나와 도회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체리 블라썸 시즌이 아니지만 그곳은 그들의 특별한 장소였다. 도회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미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내 덕분에 용기 냈어. 학교 생활은 여전했다. 소문은 가라앉았고 진짜 친구들은 지지했다. 지은이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문예부에서 새로운 시를 썼다. 사랑의 빛. 그림자를 넘어. 낭독회에서 청중이 박수를 쳤다. 입시가 다가오며 두 사람은 함께 공부했다. 미나야, 서울대 가자. 같이. 도회의 꿈. 미나는 등. 같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키스, 포옹. 하지만 순수하게, 감정적으로. 한국의 겨울, 따뜻한 온기. 그러나 마지막 시험, 도회가 쓰러졌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미나는 곁을 지켰다. 혜야, 괜찮아. 도회는 미소 지었다. 내가 있으니까. 의사는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 미나는 도회를 돌봤다. 집으로 데려가 죽을 쑤었다. 한국식 치유. 회복 후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대학 가서 같이 살자. 도회의 말.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응, 영원히.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성장. 사랑의 힘으로 사회의 벽을 넘었다. 졸업식 날 두 사람은 무대에 섰다. 도회의 작별사.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마음이야. 미나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 사랑은 시작이야. 그 후 두 사람은 서울대로 갔다. 새로운 삶. 한강공원에서 다시 벤치에 앉아. 미나야, 사랑해. 도회의 고백. 미나는 나도 라고 속삭였다. 한국의 봄. 체리 블라썸이 피었다. 그 꽃잎 아래 두 사람의 미래가 피어났다.